자, 오늘 우리가 함께 열어볼 이야기는요, 과학과 예술의 역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대결 중 하나입니다. 바로 물리학의 거인 아이작 뉴턴에게 한 명의 시인이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사건이죠. 과연 무슨 이야기일까요?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쪽에는 우리가 잘 아는 아이작 뉴턴경이 있습니다. 프리즘으로 빛을 해부해서 색이란 빛 속에 들어있는 객관적인 요소라고 선언했죠.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 위대한 시인 요한 볼프강 폰 괴테가 있습니다. 괴테는 전혀 다르게 생각했어요. 색은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눈과 마음으로 직접 체험하는 살아있는 현상이라고 봤죠. 1810년 괴테가 그야말로 폭탄선언 같은 책을 한 권 냅니다. 바로 색채론이죠. 이건 그냥 또 하나의 과학 이론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가장 감각적인 경험인 색을 차가운 수학 공식으로 바꿔보려는 당시의 과학계 전체에 대한 말 그대로 선전포고였습니다. 괴테는 뉴턴의 이론이 그냥 틀렸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훨씬 더 신랄했죠. 그는 뉴턴의 이론을 하나의 낡은 성, 심지어는 무너뜨려야 할 바스티유 감옥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 숨쉬는 다채로운 색의 현상을 어두컴컴한 방 안에 가둬놓고 프리즘이라는 고문 도구로 분해해버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두 사람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갈리는 지점입니다. 뉴턴은 프리즘이 흰빛 안에 원래부터 있던 무지개 색을 쫙 펼쳐서 보여주는 거라고 했죠. 하지만 괴테는 아니다, 그건 착각이다 라고 말합니다. 색은 빛 속에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라 빛과 어둠이 만나는 그 경계에서 프리즘이라는 도구를 통해 비로소 만들어진다고 주장했어요. 자, 그럼 괴테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색은 대체 어디서 온다고 봤을까요? 괴테는 아주 근원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괴테한테 색이라는 건 뭐랄까 빛을 잘게 쪼개서 나오는 그런 파편 같은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빛과 어둠이라는 두 거대한 원초적인 힘이 서로 밀고 당기면서 그 사이에서 역동적으로 태어나는 하나의 사건, 즉 현상이었던 거죠. 다시 말해 색은 원래부터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하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양빛 자체는 색이 없잖아요? 근데 대기라는 좀 흐릿한 막을 통과하면서 우리 눈에는 따뜻한 노란색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해가 질 때 빛이 통과해야 하는 대기층이 더 두꺼워지면 어때요? 노란색이 점점 진해져서 주황색이 되고 결국엔 강렬한 붉은색으로 타오르죠. 이렇게 빛이 어둠의 요소를 만나면서 밝은 쪽으로 나타나는 색, 이걸 괴테는 플러스 측면의 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저 멀리 있는 어두운 산을 한번 보세요. 산 자체는 그냥 어둡거나 검은색에 가깝겠죠? 그런데 우리 눈과 산 사이에 빛을 받고 있는 대기가 있잖아요? 그 밝은 대기를 통해서 어둠을 보니까 우리 눈에는 파랗게 보이는 겁니다. 밤하늘의 칠흑 같은 어둠이 낮에는 파란 하늘로 보이는 것도 바로 이 원리죠. 이렇게 어둠을 밝은 막 너머로 볼 때 나타나는 색, 이게 바로 마이너스 측면의 색입니다. 결국 모든 색은 이 노랑과 파랑이라는 두 개의 극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두 힘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면 우리는 가장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색, 바로 녹색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요, 양쪽의 힘이 각각 최고조로 강렬해져서 서로를 향해 달려가 딱 합쳐지는 순간 모든 색의 왕이자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색, 순수한 빨강이誕생하는 거죠. 하지만 괴테의 진짜 혁명적인 주장은 지금부터입니다. 그는 색이라는 게 단순히 저 바깥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바로 우리 자신의 눈, 우리 몸 안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만들어지는 거라고 선언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눈은 그냥 바깥 풍경을 수동적으로 찍어내는 카메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눈은 그 자체로 생명력을 가진 기관이라서 어떤 색을 보면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스스로 균형을 맞추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색의 정반대 색, 즉 보색을 마음속으로, 아니 눈 속에서 끊임없이 만들어낸다는 거죠. 완벽한 조화를 향한 우리 눈의 본능적인 투쟁인 셈입니다. 자, 이건 직접 한번 경험해 보실 수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녹색 사각형의 가운데 점을 한 20초 정도만 집중해서 바라보세요. 자, 이제 오른쪽 흰 공간으로 시선을 확 옮겨보세요. 어떠세요? 뭔가 붉은 빛이 도는 자줏빛 잔상이 어른거리지 않나요? 바로 그게 여러분의 눈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낸 보색입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색을 우리 눈이 직접 창조해낸 거죠. 정말 신기하죠? 바로 이겁니다.
괴테에게 본다는 행위는 외부 세계를 그냥 기계적으로 복사하는 과정이 아니었어요. 우리 몸의 생명력이 바깥 세상의 자극과 만나서 일으키는 아주 생생하고 역동적인 반응, 그 자체였던 거죠. 이렇게 인간의 경험을 색채 이론의 한가운데에 딱 놓다 보니까 괴테는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색은 우리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바로 색의 심리학, 색의 감정적인 효과에 대한 탐구죠. 그는 색상관을 크게 두 가지 감정의 영역으로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확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따뜻하고 활기찬 노란색 계열. 이게 바로 플러스 측이고요. 반대로 우리를 저 멀리 끌어당기면서 뭔가 생각에 잠기게 하는 차갑고 고요한 파란색 계열. 이게 마이너스 측입니다. 괴테는 이런 일상 속 이야기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색이 우리 기분이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 사소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화가라면 이런 색의 감정적인 힘을 잘 이해하고 빛과 어둠의 대비, 즉 키아로스쿠로 같은 기법을 통해서 보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조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남죠. 뉴턴과 괴테, 과연 누가 맞았던 걸까요? 물리학자일까요? 시인일까요? 근데 어쩌면 말이죠. 이건 처음부터 질문이 잘못됐던 건지도 모릅니다. 물론 뉴턴의 수학적 모델은 틀리지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과학기술이 그 덕분이니까요. 빛이 물리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괴테의 평생에 걸친 연구가 그냥 실패로 끝난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혀 다른 종류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괴테는 색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색이 우리에게 어떻게 느껴지는지, 우리 눈과 마음과 영혼에 무슨 일을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풍부한 언어와 틀 선호했거든요. 그는 다른 질문을 던졌고 그래서 다른 종류의 진실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재미있게도 물리학자들은 외면했지만 오히려 현장에서 매일 색을 다루는 화가나 디자이너, 염색가들은 괴테의 이론을 훨씬 더 반겼어요. 뉴턴의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던 색을 어떻게 써야 조화로운가에 대한 실용적인 지혜를 주었기 때문이죠. 결국 괴테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바로 이것일 겁니다. 세상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차가운 숫자로 세상을 측정하는 과학의 눈도 필요하지만 따뜻한 가슴으로 세상을 느끼는 예술의 마음도 똑같이 필요하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세상을 이해하는 동등하고 가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 말이죠.